사랑 노래가 너무 많아서 어떤 노래로 고백을 할까 처음 본 순간. 안녕하세요. 9번째 만나는 시래가 도와줘입니다.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오미크론도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하루에 10만 명 이상 발생한다고 하니 무척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모두들 개인 방역 잘하고 계시지요? 이제는 오미크론이든 코로나를 안 걸리는 방법은 방역밖에 없더라고요.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손 씻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도 젊은 CEO 강지연 달링여배드 대표님을 모시고 생활 쓰레기, 특히 음식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래가 도와줘. 음악 듣고 만나볼게요. 오프닝 음악은 BTS 아이돌로 시작하겠습니다. 빼고 더 빼고 줄여갈수록 You can stop me loving myself.
안녕하세요. 오늘 추운데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네. 오랜만은 아니고 3주 만에 또 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연 씨, 제가 어제는 추운데 길을 걷다 보니 얼음이 정말 온 곳이 드문드문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고드름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정말 많았거든요. 지연 씨도 고드름을 본 적이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는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요즘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 대망 아니겠습니까? 저희 나라 겨울이 짧아졌나 좀 알아봤어요. 겨울은 1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아닌가요? 네, 시기적으로는 맞는데요. 요즘 온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어서 21세기 후반이 되면 여름은 170일로 늘어나고요. 겨울은 39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름이 엄청 많이 길어지네요. 요즘 여름에 너무 덥던데. 네, 그래서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보인다는 발표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게 혹시 왜 그런 거예요? 탄소 배출이 지속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적극적인 탄소 감축만이 기온 상승과 강수량을 억제한다고 기상청이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탄소 배출 세금을 좀 내게 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알리백처럼 그런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 탄소 배출을 억제하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기업이나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탄소를 줄일 수 있나 이제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씀이셨군요. 이런 탄소 배출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한 게 기후 변화를 이제 좀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뉴스를 보다 보면 뭐 뉴욕에 엄청난 폭설이 오기도 하고 네. 하루가 멀다 하고 홍수에 산불에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걸 보면서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환경청이 최근 발표를 보면요.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이변 탓에 최근 40년간 조사를 했는데 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700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700조 원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12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 1년 반을 맞바꾸는 돈이네요. 그럼요. 돈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사망자 수도 엄청난데요. 14만 명이나 된대요. 14만 명이 기후로 사망했다고 하니 정말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기후로 사망을 하는 건 혹시 어떤 경우인가요? 폭염이에요. 예. 폭염. 네, 너무 더워서 죽는 건데요. 너무 더운 나라나 뭐 물이 부족한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에요. 도심에서도 더워서 죽습니다. 많이. 열사병 같은 걸로 네, 죽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네. 그럼 이젠 진짜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남의 일이 더 이상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뭐 없겠지만 우리말에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하면 쉽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노력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실천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혹시 네.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게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개인이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잘 탄소 모르겠어요. 발생하는 양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나라에서 1인 하루 평균 37.8kg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나무로 환산을 하면 저희가 1년 동안에 2,099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 탄소 배출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뭐 이제 방법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이용하지 않기, 뭐 장거리 여행 안 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적으로 그거보다는 저는 생활 쓰레기를 좀 줄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 쓰레기 줄이는 네, 거요? 생활 쓰레기 중에 특히 음식 쓰레기를 좀 줄이는 방법인데요. 뭐 지연 씨는 음식 쓰레기를 발생을 하시나요? 음식물 먹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뭐 네. 집밥을 해 먹어도 그렇고 요즘은 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네. 음식물 쓰레기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음식 쓰레기 특히 뭐 배달 음식을 했을 때
그 중에서 저는 떡볶이 막 사람들이 배달하면 그 나머지 음식 버릴 때 정말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사실 저도 뭐 국물은 남길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런 국물들도 되게 환경에 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버리고 최대한 다 먹으려고 하는데 네. 또 이런 음식물 쓰레기들이 처리하는 것도 어렵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게 되면 메탄 가스가 발생한다고 네. 또 듣기도 했고 또 음식물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축산 활동으로 나오는 탄소도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보셨네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줄이려면 먼저 장보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들로 제시하는 게 장보기 잘하기인데요. 이렇게 선포장되어 있는 물건들을 사지 않고요. 과일과 채소는 이렇게 낱개로 된 것을 사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또 포장된 것도 버려야 하니까 과소비를 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냉장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이 있으면 빨리 먹는 거죠. 그거를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괜시리 버려지는 음식물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혹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되는데 만약 과일이 남으면 이제 먹기 싫을 경우에는 과일 푸딩이나 뭐 잼이나 이런 걸 만들어 먹고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야채 스프 등을 만들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 그 껍질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껍질째 먹는 게 되게 좋다고 해요. 혹시 껍질째 드시나요, 과일을? 껍질째 먹는 과일도 있고 뭐 안 먹는 과일도 있는데 네. 껍질에 농약이 묻어 있어서 먹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예전에는 농약들을 많이 직접 뿌려서 안 좋았는데요. 최근 농약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농약 재배도 농약을 많이 직접 뿌리지도 않고 그리고 농약의 품질이 좋아져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잘 씻어 드시면은 드실 수 있는데 집에 베이킹 소다하고 식초 같은 거 있으시죠? 네, 있죠. 그거에 넣어서 한 3, 4분 정도 지나고 나서 닦아서 먹으면 먹는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좀 과일을 씻어서 먹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축산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음악을 좀 들어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원 씨 오늘은 어떤 곡을 듣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오늘 노래를 정해오라고 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노래를 들고 왔는데 네. 캐시가 부른 스켈레톤스라는 노래입니다. 네, 캐시의 스켈레톤즈 듣고 궁금한 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날
때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러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으로 가는 눈을 꼴고 나본다 여러분은 지금 용산 FM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좋은 곡을 선정해 주셨는데 제가 악동 뮤지션의 낙엽과 시간이란 곡을 들려드렸어요. 어떠신가요?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노래도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네. 제가 준비한 노래는 마지막에도 하나 더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연 씨 혹시 쇠똥구리라는 벌레를 알고 계신가요? 그 배설물 굴려서 동그랗게 만드는 개똥벌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사진도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위 똥을 굴려서 땅에 묻는 행동을 하는 행동 때문에 이름이 쇠똥구리예요. 근데 최근에 호주에서 이런 가축 배설물 처리에 쇠똥구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쇠똥구리를 가축 배설물 처리에 이용한다고요? 예, 원래 그 쇠똥구리는 소의 똥을 갖고 굴려서 땅에다 묻어서 이제 저장했다가 나중에 뭐 음식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을 만든다거나 이런 때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쇠똥구리의 생태를 이용해서 이제 축산 가구에서 배출하는 가축 배설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제목도 쇠똥구리 생태계 엔지니어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쇠똥구리를 키워서 소의 똥을 없애는 건데요. 상당히 효과가 커서 생산성도 31%가 올라가고 탄소가 토양에 흡수되는 것을 좀 도와줘서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량의 감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설물을 없애니까 아무래도 벌레도 없어지고요. 일석이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되게 그 곤충이 동물의 배설물을 치우게 하는 게 되게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소의 배설물을 공기 중에 두면 그 탄산가스 같은 게 발생을 한다고 들었는데 땅 속에 아예 묻어버려서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맞아요. 못하니까 곤충을 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축산을 많이 하는 호주는 매년 8천만 톤의 가축 배설물이 나오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축산에서 가장 많은 탄소가 메탄가스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뭐 비건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가축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호주에서는 탄소 중립 CEN30이란 제도를 수용하면서 다양한 정책 그리고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비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꼭 유일한 정답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비건이나 이런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면 사실은 축산 농가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생활이 궁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축산 농가들은 계속 가축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고기를 섭취했을 때 죄의식을 좀 덜 갖게 만드는 거죠. 최근에 그 축산 탄소의 주범으로 이제 무슨 소의 트림과 방귀만을 얘기를 했는데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호주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저메탄 사료 개발, 메탄균에 대한 다양한 배양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육식을 뭐 배제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좀 건강하게 소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탄소 배출은 충산 농가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방금 말한 축산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 나눴던 음식물 쓰레기도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식당에서도 집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네, 축사는 사실은 축산농가 나라의 분야라고 한다면 저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탄소 배출은 음식 쓰레기를 좀 적게 버리는 건데요.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만큼 만들고 좀 적게 만들어서 다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지요. 저는 제가 음식을 직접은 잘 안 해 먹다 보니까 사서 소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혹시 어떤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음식 쓰레기는 많으면 버리게 되니까 적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음식을 적게 만들면 좀 푸짐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런 일상적인 저희가 갖고 있던 관습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보기 전에 계획을 잘 짜서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거예요. 특히나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냉장고에 물품을 체크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죠. 그리고 만든 음식은 잘 먹어야 됩니다. 되도록 남기지 말고 다 먹고요. 그리고 저희가 음식을 위해서 만들 때 탄소가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처음에 그림 말씀드릴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안에 저희가 음식물을 생산하는 거 그리고 소비하는 거 이런 과정 속에서의 탄소 배출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버리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원 씨는 그림 보시고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이 양파 껍질은 일반 쓰레기인 걸 알았는데 채소류는 뿌리들도 일반 쓰레기인지는 몰랐어요. 예, 채소들의 뿌리들도 다 일반 쓰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 말고 고기들의 이제 지방 그리고 내장들도 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음식 쓰레기는 가공해서 동물의 사료나 또 퇴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 돼지고기에서 지방 같은 부분도 다 일반 쓰레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네.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고요? 네,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보를 좀 더 많이 알려주고 뭐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계속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전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음식 쓰레기라고 과일 껍질을 무조건 버리는데요. 과일 껍질을 안 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좀 보고 싶어요. 네. 혹시 겨울 되면 귤 많이 드시죠? 네, 많이 먹죠. 껍질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귤 껍질이요? 네, 네. 뭐라고 하죠? 약재상에 가면 진피라고 해서 귤 껍질을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비타민C가 많아서 약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걸 말려서 차로도 많이 마셨습니다. 귤 껍질로 차를 우려내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과일 껍질들도 이용할 수 네, 있나요?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귤 껍질은 향도 좋고요. 맛도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혹시 포도 껍질 어떻게 쓰는지 아시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포도 껍질은 여름에 저희 포도 껍질 양이 상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쵸. 버리지 않고 튀김 요리나 기름을 사용할 때 그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 쓰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아는 사실인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입에 먹고 포도 껍질을 바로바로 버리니까 이걸 모아뒀다가 보관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맞는 말씀이세요. 포도 껍질은 이제 보관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산패가 되니까 포도 껍질이 나오면 그걸 버리지 않고 모았다가 망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고 이제 저희 말씀 바로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한 번의 기회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쓰자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냉장고에 잠깐 두고 그리고 버릴 때 사용하면 물 사용량을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외 껍질이 있어요. 참외 껍질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번에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참외 껍질은요, 탈취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냉장고나 이렇게 넣었다가 두면 그 냄새를 다 없앤다고 하니까 혹시 시간이 되거나 참외 껍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껍질을 잘 깎아서 망에 넣어서 냉장고에 한번 보관을 해보세요. 냉장고에 그 음식 냄새 배기가 되게 쉬운데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과 껍질이에요. 사과 껍질은 어디에 좋은지 아시나요? 이번에도 모르겠습니다. 사과 껍질은 그을림 제거에 정말 효과적인데요. 사과 껍질을 넣은 채로 물을 20분 정도 끓이고 난 뒤에 수세미로 닦으면 정말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과 또 많이 먹으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껍질채로 네. 안 씻어서 바로 먹는 경우도 많은데 한번 시도해보겠어요. 네,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희가 많이 그 껍질을 배출하는 것 중에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 좋아하시죠? 네, 엄청 좋아해요. 네, 근데 껍질은 어떻게 버리시나요? 그냥 모아서 버렸던 것 같은데요. 수박 껍질은 양도 상당해서 수박 껍질을 갖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수박 껍질의 그 흰 부분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박 껍질의 그 파란 부분은 버리고 흰 부분은 반찬을 해서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니면 그 수박 껍질의 흰 부분을 잘라서 얼굴에 붙인대요. 그러면 그렇게 수분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이니까 오이팩 하듯이 쓰면 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네, 약간 맞습니다. 아삭아삭해서 무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찬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시죠. 오늘 되게 몰랐던 사실을 많이 배우고 가네요. 네. 근데 배우는 것만 끝이지 않고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기 예방하는 귤피부터, 그러니까 진피부터 해보면 어떠실까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귤을 먹게 되면 버리지 않고 꼭 말려서 네. 차로 우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한 팁들을 좀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시간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원 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야기 나눠주시고 많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생활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와 버리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좀 더 적게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럼 저 먼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연님이 선곡해주신 메나이 트러스트의 쇼미 하우를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ow me how you care.
아하